예, 안녕하십니까. 상병훈 의장입니다. 1층 대회의실을 좀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개선 공사하고 두 번째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데 아마 한 네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제가 보기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하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의장 상병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각종 행사와 취재 일정 등으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안이 올해 1월 5일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운영위로 넘어와 세종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미뤄지면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 규칙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주력하여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횟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5.4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금액의 의정비 수준임에도 정례 회의 일수 70일, 의안 발의 건수 10.4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불철주야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 세종시 의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셈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3회 세종시 의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연구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형 교육자유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 대전 지역 상생발전 연구모임을 발족한 뒤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미래 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모임과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시의 정책 추진 현황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실시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부광면 충강농원에서 가축 분뇨 악취 민원 대응, 시설물 운영 관리 실태 등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를 방문해 세종시가 추진 중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치료 원리와 효과 및 운영 방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치권과 관계부처의 향후 국립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현안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7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 현안 질문 2건입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이순열, 박난희, 김재영, 김현미 등 5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박난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회 끝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이현정, 김동민, 김광훈, 최원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 오프라인 10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국회 세종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침실 완공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인 만큼 시의회도 집행부와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역 여론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아직 봄이 한창이어야 할 5월인데도 벌써부터 기온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슈퍼 엘니뇨로 올해 여름은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되어 이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에너지 복지 사업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년도 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37일간 진행되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 규칙안 4건의 심사와 2022 회계년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의회가 실질적인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에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새롭게 선임하고자 변경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처 202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입니다. 의회 사무처 2022 회계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95억 6,93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7%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 1,75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계획된 사업의 예산 집행 정도, 예산의 낭비 요소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차기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06억 1,658만 원 대비 총 9,049만 원이 증액된 107억 707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산출 근거의 정확성, 낭비 요소의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 4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실시 범위,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방식 개선, 5분 자유발언 기회의 확대 등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원 연구 모임에는 활동비와 정책 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중이나 정책 개발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세종시의회 4대 의원 정수가 3대보다 2명 증원되어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하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벚꽃 흩날리던 봄의 문턱을 지나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초심불망의 마음으로 오로지 세종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지원, 주민자치 실현,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목소리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세종시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3회 정례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 등 총 39건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5월 23일에는 조례안 25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건 등 3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24일과 5월 25일에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상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첫날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16일과 19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 39건의 심사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 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참전 유공자의 사망 위로금 지급 시 기존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하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독립유공자의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반영하고 복지 지원 내용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과 의원의 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해석과 적용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의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회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의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제경기대회 유치 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대회 종료 후 사후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거점도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주 환경 지원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지정 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등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11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성의 권위 증진 및 지위 향상,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세종 여성플라자의 기능의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2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우리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13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4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 신청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대상과 공개 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례에서 상정된 3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의원입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공익상 필요한 행사 등에서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관련하여 시민분들과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꼼꼼한 행정지침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요소들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총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2년도 예산 결산 및 심사와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7,833억 원 대비 1,284억 원이 증액된 9,117억 원으로 장기화되는 경기 부진 속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들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예산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투입으로 계획한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중 심사할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함으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호수, 노고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 공유 및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 환경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호수 주변 경관 향상 및 산림 자원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 시기에 대해 규정하므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은 해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외래종 말벌 등의 증가에 따라 양봉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봉산업 육성 및 양봉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 시료 분석 의뢰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로 현실화하고 분석 의뢰 시 납부 방식을 수입 증지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급속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재적소에 충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관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수립하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에 취약계층 지원,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로컬푸드 육성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5개 광고물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광고 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 표시 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여 5개 광고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생활 폐기물 등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배출, 수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청사 또는 공용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 정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학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3개국 1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이 시민의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허투루 쓰이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교통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집행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민생과 경제,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는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경제 또한 함께 온화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더욱더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정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정례회 기간에 5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9건, 그리고 동의안 4건, 총 13건의 심사와 22년 회계년도 결산안 예비 심사 승인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6월 2일부터 9일까지 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이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 제보 참여 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23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청 그리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5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 인력 배치, 그리고 예약 방법 등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체험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어린이집 원생들도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내외부 요인에 따른 정서적 불안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전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숲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 숲 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해 수립 시행하는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 숲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본 계획의 창의, 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 생태 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형 도시 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인용 법령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에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계획 및 대책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안전도시로서 전기차 화재 충전 중 화재 사고 예방 등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이 요구되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경우 세종시 교육청 소관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을 기정 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4억 원을 증가한
1조 2,059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은 기정 예산 225억 원 대비 총 2억 원을 증액한 227억 원 규모로 소방본부는 기정 예산 666억 원 대비 총 16억 원을 증액한 682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 심사에서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꼭 필요한 사업 등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